우리 암 환자분들은 잘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 잘 먹어야 된다는 것에 상당히 오해가 많아요. 우리가 의사들이 생각해 잘 먹어야 된다는 것은 균형되게 먹어라 하는데, 우리 환자분들은 잘 먹는다? 그러면 고기를 먹어야 된다 생각을 먼저 해요. 근데 고기가 아니고 식물성 단백질을 가지고도 충분히 영양 공급이 되거든요. 근데 식물성만 가지고는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환자들하고 상담하면서 고기 많이 먹지 마세요, 안 좋습니다 하는데도 잘 안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때요, 나는 무조건 고기를 먹어야 되겠다 했을 때, 그러면 환자들한테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되는 고기는 어떤 걸까? 이제 이거는 육고기냐 생선이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육고기하고 생선에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근데 사실은 육고기도 약간은 문제가 있고 생선도 문제가 있어요. 그럼 육고기는 어떤 문제가 많아요? 육고기는 요즘에 거의 사육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키워야 또 재산성이 나잖아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을 넣어요. 그게 빨리 키우죠. 그 성장 호르몬은 우리 암세포도 키워요. 또 사육을 하게 되면은 어때요? 많은 동물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생제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료로 쓰는 것들도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생선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생선은 이 요즘에 바다가 많이 오염이 돼 있어요. 그래서 특히 수은 같은 생선 속에 과다 축적이 된 경우가 많아요. 이런 수은은 우리 인체에 들어오게 되면은 면역을 떨치고, 그래서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암을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거든요. 생선 속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선을 먹을 때는 가능한 한 수명이 짧은 생선, 그리고 크기가 30cm 이하의 생선을 먹으라고 권유를 해요. 자,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둘 다 문제잖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하나의 육고기하고 생선하고 사이에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혈액 응고 기전이에요. 동물이기 때문에 둘 다 출혈을 하게 되면 피가 멈춰야 하잖아요. 그런데 육상에 있는 동물들은 어때요? 약육강식. 출혈을 하게 되면 생명 유지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혈액 응고 기전이 중요해요. 그런데 육상은 이런 출혈할 기회가 많아요. 그래서 응고 기전이 아주 발달이 되어 있어요. 조금 상처 나면 우리 바로 아물어 버리잖아요. 손으로 꽉 좀 누르고 있어도 상처 날 때 피가 멈추잖아요. 그런데 생선은 바닷속에서는 출혈이 크게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출혈을 할 만한 일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혈액 응고 기전이 발달이 안 돼 있어요. 자, 그러면 혈액 응고 기전이 왜 암에 중요하냐? 우리 암세포는 저산소 지역에서 잘 성장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혈액 응고라는 것은 혈관이 상처가 났을 때 혈관을 막아버리는 기능이잖아요. 그럼 막힌 부분은 어때요? 산소 공급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떤 게 돼요? 정말 저산소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육고기를 많이 먹으면 혈액 응고가 잘 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혈액 응고에서 저산소 지역을 많이 만들어 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죠? 혈액 응고가 암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우리 한방에서도 암을 오열이라는 거하고 관련 있는 걸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열이라는 것은 바로 응고예요. 한방에서도 그런 개념을 예전부터 생각을 해왔던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 암에서는 혈액 응고 기전이 중요해요. 그래서 가능한 한 혈액 응고가 많이 안 되게 하는 게 암의 환자한테 도움이 되겠죠. 그렇다면 육고기냐 생선이냐? 답은 하나죠. 생선이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나는 고기 먹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할 때 어때요? 육고기는 피하고 생선을 드시도록 하고요. 제가 권하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오염이 덜 될 수 있는 조건에 있는 생선을 먹는 게 좋고 또 너무 자주 먹는 건 안 좋습니다. 저는 생선을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만 먹으라고 권유를 합니다.